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2020년 11월 고2 모의고사 우리 비문학 독서 지문이 항상 세 지문이 실리죠. 그래서 그 세 지문 중에 첫 번째 지문 제목을 선생님이 붙여봤거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거기다 붙여놓자. 원래 모의고사 볼 때는 제목 붙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치? 제목 붙일 시간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미리 제목 좀 붙여놨어. 그래서 우리가 그 16, 19번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그 윗부분에다가 의미 지층 이론과 프레게 분석이라고 제목을 좀 달고 시작합시다. 의미 지층 이론과 프레게 분석이라고 좀 달고 시작합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 볼 때는 이런 시간 없고요. 이런 지문은 인문 지문 중에서도 좀 언어 철학에 해당하는 그런 지문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의 지문들의 얘기를 학생들은 좀 싫어해. 왜냐면 뭐 현실적으로 좀 다가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긴 해서 언어 철학을 하면은 우리가 뭐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그래도 어떤 지문이 나와도 우리는 해결해야 되니까 문제 좀 한번 검토해 봅시다. 문제 좀 한번 검토해 봅시다. 일단은 선생님이 제목 잡아준 거는 의미지층 이론과 프레게 분석 이랬는데 의미지층 이론이라는 게 나오겠지? 그리고 프레게 분석. 프레게라는 사람이 뭔가 분석했나 봐. 보통은 뭐 이론이나 이런 거 앞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이죠. 권위자들의. 1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거든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했으니까 내용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전개 방식은 다 내용을 다 전체적으로 다 본 다음에 보려고 하면은 조금 어때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의 대표적인 내용 전개 방식이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가는 게 좋겠어. 1번은 뭐 기존의 이론을 비판한 새로운 이론을 뭐 했다. 예를 들었다. 얘 좀 동그라미 해주고 가자. 2번은 이따 다시 보면 되긴 하지만 통시적 관점. 통시적 관점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을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혹은 시대순에 따라서 분석하는 게 통시예요. 우리 어휘에서도 선생님이 한번 우리 어휘에서도 쓴 적 있는데 통시, 시간을 통과하는 거, 시간의 흐름 시대순으로 시대순으로 가는 거.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넘어가 줘야 돼. 3번 상반된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절충하겠대. 그러면은 뭐 상반된 이론이 나온 다음에 절충은 반씩 타협해 주는 거거든요. 그건지 한번 확인해 주고 4번은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관점 밑줄 쳐놓자. 다양한 관점 혹은 또 장단점. 그리고 자신의 이론에 제기된 어떤 특정학자가 자신의 이론에 제기된 문제점 얘기해주고 그 문제점을 수용한대. 그러면서 단계별로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내용 전개 방식은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한번 뭐 예시나 통시적 관점, 뭐 절충을 하는 건지 뭐 다양한 관점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건지 이론의 문제점을 수용해서 단계별로 밝히는지 한번 체크는 해놓고요. 17번 가자. 보기는 프레게의 이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시다. 밑줄 쳐주자. 프레게 이론에 대한 예시가 들어간 문제네. 그치? 그래서 분명 이 글은 보기의 예시를 따로 문제를 17번에 줬다는 얘기는 윗글에도 비슷한 내용의 예시가 있다는 얘기일 거라고. 그래서 왠지 16번에 1번의 예시 이거 부분적으로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좀 가져보면서 17번에 보기 봐봐. 보기는 먼저 읽으면 안 돼. 문학처럼. 비문학은. 왜냐하면 예시니까. 그래서 1, 2, 3, 4, 5 선지에 뭐 지시체, 관념, 뜻 혹은 뭐 내적 이미지 이런 말 가지고 지금 문제 배열을 해놨지. 그래서 지시체나 내적 이미지나 뜻, 관념 이런 개념들이 본문에 나올 거라는 걸 생각해 줍시다. 그리고 18번에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서 보일 반응했거든요. 왠지 삼각형 나왔으니까 또 울렁증 있어. 그치? 삼각형 나왔으니까 울렁증이 있어서 이거 무슨 수학 문제 아니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쫄 필요 없다고. 수학 문제 아니고요. 생각보다 이런 게 쉽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 보기도 예시거든. 17번에 보기도 예시, 18번에 보기도 예시야. 그래서 18번에는 단서가 있어. 뭐라고? 윗글을 읽은 학생이. 그러면 윗글과 관련된 내용이 1, 2, 3, 4, 5 선지에 나온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좀 지문 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19번.
윗글을 참고할 때 이 의미 지칭 이론에서 기억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 기억을 한번 봤더니 어떤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냐면은 마지막 문단에 있어요, 기억이. 그래서 요 마지막 문단 잘 분석한 다음에 19번을 옵시다. 이런 거는 밑줄 관련 문제야. 알았죠? 그래서 19번에는 뭔가 의미 지칭 이론이라는 것도 나왔고 18번은 프레게 입장에서 예를 든 것도 나왔고 19번에 또 프레게 이론을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예를 든 게 나왔거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이 글에서는 프레게 이론이란 얘기겠지. 그리고 의미 지칭 이론도 나오긴 했는데 두 개가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 개념들이 지시체 17번 해결하려면 우리가 이런 거 신경 써서 읽어줘야 돼. 지시체, 내적 이미지, 관념, 뜻 이런 게 어떤 건지 생각해주면서 지문 분석 들어가 봅시다. 알았죠? 3점짜리 있다고 쫄지 마세요. 쫄지 말고 가봅시다. 첫 번째 문단. 언어 철학에서 특정 인물이나 사물 등을 나타내는 고유 이름 동그라미 해주세요. 고유 이름은 고유 이름. 우리들 이름 다 고유 명사지. 우리 품사할 때 배웠지. 내 이름은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고유 이름이야. 고유 명사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 고유 이름이 고유 명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 표현이다. 밑줄.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고유 이름, 고유 명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유 이름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야. 그게 뭐라고?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힌다. 그래서 위에 얘기 정리해 줄게 라는 접속어야.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언어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어. 그중 의미 지칭 이론 나왔다. 의미 지칭 이론. 동그라미 네모 쳐주세요. 의미 지칭 이론에 따르면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그 표현이 지칭하는 것, 즉 지시체 자체이다. 다시 한번 가자. 의미 지칭 이론의 형광펜 해주고요. 그 표현이 지칭하는 것 형광펜. 즉은 뭐야? 앞에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이거지, 그치? 지시체 그 자체. 의미 지칭 이론에서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그렇지. 의미 지칭 이론에서 고유 이름이 지칭하는 게 뭐니? 가리키는 거지, 그치? 그거는 바로 지시체 그 자체래.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는 선생님은 지문을 많이 봐서 그런가 그 자체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조금 안 좋게 얘기할 거라고. 거기까지는 우린 몰라. 알았지? 지문을 많이 안 봐서. 지문을 많이 안 봐서. 얘는 그 자체다라고 얘기하면은 얘는 그 자체가 아닐 거라고, 프레게는. 그래, 넘어가. 그래요. 봐봐. 여기까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 앞에 얘기한 거 취소. 의미 지칭 이론은 고유 이름을 의미하는 바는 그 표현이 지칭하는 거, 지시체 그 자체다. 이거만 체크해 주세요. 이들에 따르면 금성, 우리 금성 알죠? 금성 알아요? 별? 금성이라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금성 자체인 것이다. 예를 든 거야. 예시야, 예시. 다시 뭐 설명하려고? 의미 지칭 이론에서 고유 이름을 얘기할 때는 지시체 그 자체래. 그래서 우리가 금성을 지칭할 때는 그냥 금성 그 자체인 거야. 알았지? 금성 그 자체인 거야. 근데 거기 봐봐. 예를 들었어. 하지만 세모 역접관계 접속어 그러나랑 똑같아요. 하지만 세모 하지만 했을 때 A 그러나 B, A 하지만 B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B가 중요하거든. 뒤에가 중요하다. 앞에 것보다 뒤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프레게 동그라미 해주세요. 의미 지칭 이론보다 프레게가 더 중요할 것 같아. 프레게는 이러한 의미 지칭 이론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대. 빨간 펜으로 밑줄. 프레게 동그라미 해주고. 프레게라는 애는 의미 지칭 이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줬네. 얘가 문제가 있나 봐. 문제점을 누가 지적해줬다고요? 프레게가. 뭐라고 지적해주나 보자. 의미 지칭 이론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대. 그럼 궁금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되게 궁금하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시체와 뜻을 구분해서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한다. 누가?
프레게는 의미지칭 이론은 누가 있는지는 안 나왔어? 근데 의미지칭 이론은 그냥 지시체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프레게는 이게 문제점이 발생해서 어떻게 하자? 그 지시체와 여기 보자. 지시체와 뜻을 뭐 하재? 구분하는 새로운 이론을 얘기한 애가 누구라고? 프레게야. 그래서 그 새롭게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해 준대요.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이거든. 첫 번째 문단에서는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뒤에 어떤 얘기가 제시될 것 같아요? 프레게의 새롭게 설명하는 이론이 제시가 되겠지. 궁금하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고유 이름의 역할 얘기했지. 어떤 역할을 해줬어? 정의처럼.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힌다. 고유 이름의 정의. 그치? 플러스 프레게가 보는 의미 지칭 이론의 문제점. 이게 되겠지, 주제가. 응?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원래 모의고사 볼 때 이렇게 선생님처럼 지금 자세하게 분석 못하고 모의고사 볼 때는 빨리 읽으면서 아까 선생님 얘기하는데 의미 지칭 이론 그 표현이 지칭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지시체 그 자체다. 여기다만 밑줄 딱 쳐주고 하지만 뒤에 밑줄 쳐주고 넘어가야 돼. 알았지? 모의고사 볼 때는 근데 우리 지금 내신 분석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 주제 잡자. 첫 번째 문단의 핵심은 고유 이름의 역할. 그 역할을 지금 정의의 방식으로 하고 있어. 뭐뭐란 뜻풀이처럼 고유 이름의 역할과 정의와 프레게가 보는 뭐의 문제점?